안녕하십니까. 이강학원 수학과 부원장 최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프로필 사진이 너무 달라가지고, 일부러 제 설명에 PPT에는 사진을 안 쓰거든요. 그게 8년 전 사진인데, 들어가게 돼서 민망하네요. 제가 오늘 지금 기분이 좀, 안 그래도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오전 수업을 하는데, 동영상을 찍는데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퇴근 못하고 바로 찍어야 돼서, 기분 안 좋을 때 보통 쇼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 퀴즈를 맞추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단은 저는 무슨 띠일까요? 손 들고 말씀하시겠어요? 제 무슨 띠일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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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띠 아닙니다. 뱀띠 아닙니다.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원숭이띠 아닙니다. 토끼띠, 말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쥐띠 아닙니다. 양띠 누구 말씀하시죠? 네, 양띠입니다. 네. 제가 91년생 양띠고요. 네. 왜요? 그 반응은 무슨 반응이죠? 35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요. 방금 권소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대수와 위적분을 할 때 꼭 봐야 되는 문제 3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3가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3가지 다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꼭 봐야 되는 문제 둘. 꼭 봐야 되는 문제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집 이름입니다. 문제집 이름일 수도 있고, 출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출처죠, 출처. 이러면은 저 오늘 파산하는데요. 10,000원밖에 안 가져왔는데.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눈 마주친 분은 따로 있긴 했는데,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다르게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의고사,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설명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원래 되게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오늘 오신 분들 목록 이렇게 쓱 봤는데, 지금 제 수강생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실된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이미 수강 중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된 얘기들만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에는 처음에 입학할 때 이제 150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국회의원상 받고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 공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 이제 대치랑 반포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했었고, 세화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 3년 연속 배출했고,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다 수강자 1타였어요. 근데 이거 내년에는 지울 거거든요. 벌써부터 이력들이 쌓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 영통 2강에서 근무한 지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S반 아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색고, 영덕고, 청명고, 태장고, 영신여고, 화성고, 효원고 이런 학교들에서 만점자랑 지금 1등급 아이들을 다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황희령 선생님하고 권소영 선생님하고 이제 본인 수업 어떻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제가 부원장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12월 초 첫째 주에서 이제 셋째 주까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셋째 주에 이제 1차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아이들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대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에 이제 1차 겨울방학 개강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시간표는 선생님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대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형 정리 좀 빵꾸나 있던 것들 좀 채우고요. 네,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과정을 마치고 1월 셋째 주, 요 날짜로는 12일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2차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요일은 그대로 월수인데, 이제 그 방학이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 미적분일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저녁 시간인데 방학에는 3시간 반으로 줄어요. 30분 줍니다. 그래서 월수 저녁에는 이제 아이들 대수 수업 들을 수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미적분일 듣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클리닉, 월화수목 클리닉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대수 수업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내신 정규반 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그대로 이제 월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간표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이시게 좀 바꿔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미적분일, 그 다음에 클리닉, 그 다음에 대수 이렇게 하루 10to10으로 이제 수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 기본적으로 클리닉이 깔려 있는데, 뭐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수요일 요 시간대에 클리닉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학원 일정이 있다던가 해가지고 잠시 나 외출을 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클리닉을 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에, 수요일에도 하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또 질문하고 싶어서 화요일, 목요일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화요일, 목요일에도 아이들 클리닉 자유롭게 올 수 있게 강의실 배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반을 나누지 않고 이제 레벨별로 지금 S, A1, A2, B A2 이렇게 이제 레벨별로 수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기존 정규반 수업이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존에 수강하시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대로 수강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있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S반 아이들만 봐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회독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뭐 S반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제 미적분일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수는 S반에서 수강을 하되 요건 이제 수준별 맞게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꼭 이게 세트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을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2학년 1학기에 기하 수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몇 명 있죠. 뭐 청명고라든지 수원고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제 기하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도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미적분 2까지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미적분 2나 확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자유롭게 신청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 컨텐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모의고사입니다. 수모의고사. 요건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학원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모든 반 아이들이 다 치러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이 수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예비고일 설명회 때, 학부모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물안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에서 이제 또 1등급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본인 학교에서 좀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수학 공부를 조금 내려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성고 아이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화성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본인의 그 현재 상태가 진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성적표 받아가지고 보면은 학교별 편차가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92점이 100등 밖으로 벗어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92점 받으면 10등 안에 드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가 결국 전국적인 그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내신 시험만 중요시 생각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냐면요. 나 공부하면 잘 봐. 내신은 공부해서 잘 본 거고 모의고사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모의고사 공부는 따로 잘 안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 공부라는 게 범위가 아무래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준비라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그 아이가 준비를 한다고 과연 더 잘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차원에서 이제 모든 반이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수모의고사라는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어택인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우신가요? 에어컨 좀 온도 좀 올려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섬세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면 빨리 풀고 넘어가고, 내가 만약에 못 풀 것 같은 처음 보는 문제면은 조금 건드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 착오에 빠지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50분짜리 시험을 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쭉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 19번, 20번쯤 가가지고는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19, 20번을 틀렸어. 그러면은 나는 아직 어려운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돼 있나 봐.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도 성적표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질 거거든요. 아이들이 20문제를 풀었는데 학원에서 온 성적표를 보니까 19, 20번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의외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냐면은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오래 고민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좋게 풀었으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삥삥 돌아가는 풀이로 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타임어택이라는 거를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이유는 너무 낮은 난이도의 문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 중간 난이도의 대표 유형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더 작은 시간, 보통 20분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문제를 20분 동안 푸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이게 시간을 더 촉박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는 시험에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빨리 넘기는 훈련.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원에서는 타임어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반응이 제일 좋은 거는 요 시크릿 파일인 것 같아요. 시크릿 파일은 모든 학교에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 수강생이 5명 이상인 학교들만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학교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시크릿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 그 4개년 기출을 모아가지고 그 기출 문제들 다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제공되는 건 아니고 격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2주차, 4주차, 6주차에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개인 학교 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크릿 파일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 S반 수업은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반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방학에는 오전에는 미적분 하고 저녁에는 대수를 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월요일, 수요일 6시에서 10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강 대상은 이제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S반을 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 정도는 1등급인 것 같고요. 40%는 이제 2등급 좀 1등급 컷에 걸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시험 전형은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이면은 시험 안 보고 들어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아닌데 S반을 수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학원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수모의고사 응시해가지고 이제 S반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입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 기말고사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냐면은 일단은 2개 분기로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이제 1주차에서 3주차까지는 학교별 기출, 요 근방 있는 학교들 기출 싹 모아가지고 다 유형 분류한 다음에 그 이제 거기에다가 살을 좀 붙여가지고 유형 정리하면서 고난도 문제까지 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서 6주차 혹은 7주차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하고 나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50분 동안 시험 보고 그 시험 해설하면서 어떤 것들 채워야 될지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재나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시험지 첨삭 같은 것도 다 좀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 컨텐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초이스, 제 이름의 초에서 따와가지고 초이스인데요. 얘는 이제 워크북이에요. 매주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자료고요. 이제 S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들 레벨을 1에서 6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 S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에서 5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4에서 5가 시중 문제집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내신 고쟁이, 블랙라벨, 뭐 모의고사 기출 사전 문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저번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레벨 6까지도 아이들한테 줘봤는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면서는 레벨 6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선택해서 만약에 풀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풀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 5 정도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인트인데요. 목소리가 너무 갈라지네요. 오전에 화상고 아이들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내신 기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이제 아까 3주차까지는 시험 내신 기출 보면서 유형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주차부터 나오는 자료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숙제한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부모님들도 있으니까 제가 더 드는 생각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10시에 끝나가지고 이제 남아가지고 숙제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속이 타가지고 빨리빨리 좀 풀지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숙제 안 한 아이들이 남거든요. 숙제 안 한 아이들이 남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이러고 풀어요. 진짜 이러고 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좀 속도감을 가지고 실전처럼 숙제를 해야지 그게 현장에서도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워크북 형태로만 숙제가 제공이 되면은 아이들이 항상 그렇게 속도감 있는 훈련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단원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제 내신 기출 시험지와 비슷한 형태로 시험지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50분 동안 시간 재고 딱 풀 수 있게,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숙제 할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욜로는 타임어택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학원에서도 제공되는 타임어택이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타임어택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손필기인데요. 손필기는 제가 숙제에는 제공을 안 하고 수업 자료랑 그 나중에 테스트 볼 때 테스트 자료에는 손필기를 제공을 하는데, 제가 손필기는 참 아까 황희룡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필기를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이게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손필기를 필기하는 시간을 줄이니까 제 수업에 좀 더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잘 쓰는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자료인데 못 쓰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한없이 안 좋은 자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요 손필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제가 잔 계산들을 끝까지 안 해줘도 되다 보니까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시간에 교재 자료나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서 6주차에 보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손필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S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인데 어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절반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절반은 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S반이라도 관리를 저는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답 노트는 아이들이 당일에 해온 이제 숙제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별로 오답 노트가 나가요. 그리고 그날 그래, 은수야 안녕. 제 수강생이 왔네요. 네. 네. 그래서 숙제에 대한 오답 노트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날 본 테스트에 대해서도 오답 노트가 나가요. 그래서 일단 오답 노트는 기본적으로 당일에 한 번씩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가까워지면서 이게 새로운 숙제가 계속 나가는 것보다 틀렸던 거 다시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누적 오답 노트가 한 번 더 나가서 2회 정도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까지도 봐서 틀렸던 문제 다시 안 틀리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첨삭인데요. 이제 이게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아까 타임어택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모르는 문제를 몰라가지고 못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어떤 경우가 정말 많냐면은 풀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풀이가 안 좋은 경우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맹점이 풀이가 안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맞았으니까 다시 안 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은 문제들 중에서 제가 시험지 스캔을 떠가지고 맞은 문제들 중에서 풀이가 조금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서 이런 것들은 좀 풀이를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첨삭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의응답인데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통해서 보통 하고요. 아이들 뭐 이제 수업 전이나 수업 후, 제가 봤을 때 질의응답 시간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수업 전에 와서 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수업 끝나고 이제 10시 이후에 심야 클리닉 때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하는 게 불편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심야 자습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를 안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숙제를 안 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남는 아이들도 있는데 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부모님 중에 자녀 중에도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이번 지금 기말고사 대비 시작하고부터는 제가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2시까지는 하고요. 많이 하는 경우에는 새벽 1시까지도 하는데, 원래는 그때도 새벽 1시 이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위에 5층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느낀 게,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은, 제가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느낀 게, 공통수학 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이들 노력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학부모님들께서도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게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나 미적분일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통수학 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초입부에 있는 수학이다 보니까 회독수가 많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막상 나 예비 고1 중학교 태를 벗어버리고 고등학교 수학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기존에 많이 했던 아이들의 쟤는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 공통수학 2학기 중간고사 보고 느낀 게,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반 기준으로 제가 내준 숙제랑 오답노트 다 해온 학생 중에 성적 만족할 점수 못 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 딱 한 명이 있어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 아이들은 숙제를 제대로 안 한 아이들. 근데 이게 거기에서 제가 또 한번 책임감을 느끼는 게, 공통수학 1은 사실 안 그랬거든요. 쟤는 왜 1등급이지? 라는 생각 드는 아이들이 1등급 나오고, 저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왔네,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저는 공통수학 2 이번 결과를 보고서 되게 노력만큼 정직하게 나왔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시험도, 이번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대수나 미적분 할 때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는 과학 과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어질 텐데, 그만큼 수학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만큼 저는 점수가 오히려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또 왜 더 노력의 여하에 달라지냐면은, 아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문제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냐면, 모의고사 기출이랑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옛날 문제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최신 한 5에서 6개년 정도, 진짜 많이 가면 10개년 정도까지 가긴 하는데, 보통 이제 최근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타겟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태장고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문제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제를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뭐 태장고도 마찬가지고 영신여고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적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 요 세 가지에서 보통 나오다 보니까 타겟이 분명해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타겟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수학 점수가 너무 달라지는 걸 이번 중간고사에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 12시뿐만 아니라 숙제를 꼭 다 하고 갈 때까지 1시까지도 제가 남아서 하고요. 청소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전 밤새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그거야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만큼 숙제를 다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오답 노트를 다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야 자습하는 시간을, 심야 클리닉 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아이들 숙제랑 오답 노트 마무리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주말인데 벌써 1시간 반째 앉아 계신 거잖아요.
보통 아이들도 50분 하면은 한 번 10분씩 쉬고 하는데. 네. 참 사실 저는 그 이번에 그 예비고 1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예비고 2한테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의 여하에 따라 정말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등급의 폭이 4%에서 10%로 늘어남에 따라서 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뀔 때 저렇게 하면 변별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제 이 시행 첫 해 이번 1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울대 처음 들어가서 느꼈던 감정이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게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 정신과도 다녔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감정을 극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감정을. 근데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뀐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러면은 뭐 4%가 10%가 되면은 변별을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올해 아이들 지도하면서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막상 현장에서의 그 아이들이 체감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제가 강사로서 이제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머리, 지능보다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아직 고2니까 벌써부터 뭐 정시파네 뭐네 정시파라고 해놓고서 진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조금 더 다지면서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고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모두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막상 그 노력이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도 이게 중간고사까지 기말고사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보니까 두세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아이들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흔들릴 때마다 조금 이제 아이들을 좀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같이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 겨울방학이랑 내년 고등학교 2학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